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데이터 품질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학습 가이드는 제1강 데이터 품질값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 제2강 데이터 품질 표준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 제3강 데이터 품질 구조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강 데이터 품질값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는 1. 강의 배경 및 활용 방안, 2. 문제 공간, 3. 사용 테이블, 4. 주요 테이블 칼럼 명세, 5. 주요 테이블 칼럼 관련 업무 규칙 명세, 6. 실습 및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의 배경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배경으로는 매년 시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DQCV 심사 및 준비, 기타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비 관련 데이터 품질 진단 인력을 비대면으로 양성하여 양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시장의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하고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들으시고 실습을 따라 하신다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수준평가용 진단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오류 진단 절차, 방법 등을 익히게 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DQCV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전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여러가지 심사 평가 외의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 진단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문제 공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에 활용할 업무는 쇼핑 업무로서 중요 데이터는 고객, 고객 세대, 고객 연락처, 고객 상세, 고객 주문 집계, 주문, 주문 상세, 상품, 공급업체, 공통코드, 공통코드 상세의 11개입니다. 이번에는 3. 사용 테이블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코드는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통코드 상세는 공통코드의 코드값, 코드값명들을 관리합니다. 고객은 고객들의 신상 내역, 고객 유형 등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며 고객 상세는 고객 관련 성별, 혈액형, 직종 등의 내역 관리, 고객 연락처는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고객 세대는 고객 관련 세대원들의 연락처, 관계 등의 정보 관리, 고객 주문 집계는 고객의 주문일 기준, 주문, 취소, 반품, 수량, 금액 등을 관리합니다. 상품은 상품의 이름, 모델, 규격, 사양, 재질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급업체는 이름,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주문은 고객의 주문 관련 주문번호, 주문 일시, 주문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주문 상세는 고객의 주문 상품, 수량, 금액 등의 주문 내역을 관리합니다. 4. 주요 테이블 칼럼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11개 테이블들은 네이버 카페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테이블의 칼럼 명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코드 테이블들의 컬럼은 영문명과 한글명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널 유무, 데이터 타입, 길이, 프라이머리 키 유무는 이후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간혹 영문명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할 수 없거나 아예 한글명도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데이터 품질 진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힘들어집니다. 데이터 타입은 길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PK 유무는 낱널 조건을 의미하고 낱널은 해당 컬럼에 반드시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번에는 5. 주요 테이블 관련 업무규칙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칼럼 관련 업무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나
인증 심사 등을 준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용어가 도메인과 업무규칙이라는 용어입니다. 도메인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칼럼명, 특히 칼럼 한글명의 전미어 부분을 그룹으로 분류하여 품질 진단을 하기 쉽게 해놓았는데 이러한 분류명을 도메인이라고 하고 번호, 날짜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시작일자, 종료일자, 삭제일자는 날짜 도메인으로 분류되고 최초 등록 사원 번호는 번호 도메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에는 업무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예시에서 보듯이 업무규칙에는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데이터 업무규칙, 일반 업무규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럼 도메인 중 번호, 날짜 도메인은 패턴, 형식과 값이 가지는 범위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일자는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에 8자리로 되어 있는데 연, 월, 일, 형식 패턴으로 구성되고 연은 2022년보다 크면 안되고 월은 0일에서 12까지의 값을 가지며 일은 연월의 값에 따라 0일에서 28 혹은 29 혹은 30 혹은 31일의 값을 가져야 하는 즉 범위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패턴 형식과 값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되시지요? 데이터 업무규칙은 두 개 테이블 간의 공통 칼럼, 특히 기본키,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지요. 기본키 간의 값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과 고객 연락처 테이블이 참조 무결성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고객 테이블을 참조되는 테이블, 즉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고 고객 연락처 테이블은 참조하는 테이블, 즉 자식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식 테이블인 고객 연락처 테이블에 PK 칼럼인 고객 번호 칼럼의 데이터 값은 부모 테이블인 고객 테이블에 PK인 고객 번호 칼럼의 데이터 값과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참조 무결성 규칙이라고 하고 이 규칙을 수진평가 데이터 품질 진단 도구인 SDQ에서는 데이터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업무 규칙은 시간 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칼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에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 일관성은 시작 일시가 종료 일시보다 큰 값이 존재한다면 오류로 진단되고 마찬가지로 선후관계 정확성도 각 컬럼의 데이터 값은 발생된 순서대로 데이터 값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류로 진단되겠지요. 칼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은 동일 테이블 또는 서로 다른 테이블 간에 연관이 있는 칼럼들 간에 존재하는데 가입 여부 칼럼의 데이터 값이 Y이면 가입 일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조건, 즉 조건에 합치하는 데이터 값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식은 칼럼들 간 계산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매 건수 칼럼의 데이터 값 곱하기 구매 금액 칼럼의 데이터 값은 구매 합계 칼럼의 데이터 값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난 값이 구매 합계 칼럼의 데이터 값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류로 진단이 됩니다. 6. 실습 및 가이드 중 6.1 실습 환경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습을 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윈도우 환경이면 되고요. 편의상 오라클 11G, 쿼리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11G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강의 목적상 11G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 요청하시면 설치 소프트웨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 컴퓨터에서도 32비트 설치가 가능한데 32비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향후 ER윈을 사용하여 역공학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64비트는 역공학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여 삭제 후에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가 결코 되지 않고 장비를 포매팅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므로 구글링을 통해 설치 사례를 충분히 탐독한 후에 설치를 해야 하고 설치 중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쿼리1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시한 사이트에 가서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라이센스도 받으시면 되는데 설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압축을 풀면 화면과 같은 구성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쿼리1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드, 오렌지, 오라클 자체적인 도구 등도 많지만 쿼리1은 도구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들이 많으며 다수의 이기종 DB들을 화면 하나에서 작업이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6. 실습 및 가이드 중 6.2 실습 DB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1. 설치한 오라클에 실습용 DB를 설치하고 대상 테이블들을 DB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DB 이름, 번호, 사용자는 대문자 RTST로 하고 사용자 아이디는 소문자 RTSTU, 패스워드는 RTSTP로 하겠습니다. 11개 테이블 내역은 카페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DB를 설치하게 되는데 PC 또는 노트북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된 소프트웨어 목록 중 오라클 폴더를 선택하여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폴더 목록 중에 녹색의 아이콘 모양의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시작하는데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대문자로 RTST, 관리번호는 PSWD 1004 RTST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중요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들을 예시하였는데 과정 자체는 매우 쉬워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쿼리1을 이용하여 일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생성된 계정, 번호 사용자의 11개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쿼리1을 구동시켜 RTST DB를 연결시키면 화면의 상단 왼쪽 그림과 같은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일반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DBA 계정을 이용합니다. 아이디는 시스템, 패스워드는 RTST DB를 생성할 때의 관리번호인 PSWD 1004 RTST를 창에 등록한 후 커넥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오너 계정으로 들어오는데 화면 상단 네 번째 그림처럼 RTSTU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후에 다시 DB를 커넥트합니다. ID RTSTU, 패스워드 RTSTP를 창에 입력하고 커넥트를 하면 RTST 계정에 접속하게 되며 SQL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카페에서 다운로드한 11개 테이블 스키마를 SQL 작업창에 등록해 놓고 실행시키면 테이블이 등록됩니다. 화면의 아래 그림 중 오른쪽 그림에서 11개 테이블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면 테이블 생성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쿼리1의 임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다운로드한 11개 테이블의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카페에 있는 쿼리1 유저 가이드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등록하는데 화면의 그림처럼 임포트를 선택하면 RTSTU 계정으로 커넥트하는 창이 나오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 PC 디렉토리를 지정하여 해당 파일을 연결하면 연결한 파일의 실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화면의 세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목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표식을 한 후에 작업을 계속하게 되며 업로드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작업이 종료되면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지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테이블 지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임포트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등록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메시지가 나오고 오류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저장되는데 오류 확인을 거쳐 수정 보완을 한 후 재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등록되게 됩니다. 오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메일이나 카페로 연락 주시면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6.3 데이터 프로파일링 실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한 11개 테이블을 대상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관련 자세한 실습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습 1은 카페에 올려놓은 칼럼 정의서를 이용하여 칼럼의 도메인을 정의하고 해당 칼럼에 대하여
진단 대상인지 예외인지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결과물로서 칼럼 도메인 정의서가 작성됩니다. 칼럼 정의서에서 칼럼명, 한글명, 영문명과 속성의 특징, 데이터 타입, 난널, PK 여부 등을 파악하여 도메인을 설정하고 진단 제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카페의 DQCV 도메인 업무규칙 정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제외 테이블은 로그 테이블, 백업 테이블, 임시 테이블, 시스템 관리 테이블 등인데 실습 대상인 11개 테이블들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진단 제외 칼럼으로는 테이블 관리 칼럼, 즉 데이트 타입의 등록일자, 수정일자, 등록자 아이디, 수정자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규칙 등을 살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업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칼럼 정의서를 대상으로 도메인 설정, 진단 대상 제외 사유 칼럼을 추가한 후에 각 칼럼들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칼럼 정의서, 도메인, 진단 대상 정의, 진단 제외 사유, 템플릿을 카페에 제공해 놓았는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에는 전체 대상 칼럼 중 일부에 대하여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내용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습 2는 칼럼 도메인에 대하여 도메인 업무규칙을 부여하고 오류를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결과물로서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정의서,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및 오류 진단 결과서가 작성됩니다. 먼저 업무규칙 관련 현실 업무규칙은 카페에 올려놓은 쇼핑 11개 테이블의 칼럼 관련 업무규칙 명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에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정의서 템플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업 가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칼럼 도메인 업무 정의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습 1에서 작성한 칼럼 도메인 정의서, 도메인 진단 대상 정의에 추가로 현실 업무규칙, 검증 유형, 검증 룰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실 업무규칙은 현실 업무규칙의 업무규칙 명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당 칼럼에 옮기면 됩니다. 검증 유형은 크게 업무규칙, 범위, 형식 패턴, 범위 형식, 무의미값, 불일치 등으로 분류합니다. 업무규칙은 참조 무결성 혹은 키값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규칙과 4가지의 일반적인 업무규칙을 말합니다. 범위는 일반적으로 금액 도메인, 수량 도메인, 비율 도메인, 분류 또는 여부 도메인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형식은 일반적으로 명칭 도메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범위 형식은 범위와 형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날짜와 번호 도메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무의미 값은 특정 형식이 없는 유형으로서 대개 내용 도메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는 코드 도메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인데 코드 값은 공통 코드나 목록 코드 테이블의 값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 룰명은 특정한 규칙이 없는데 가독성이 있는 이름으로 명명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실습 2 작업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정의서 템플릿을 총 건수 계산 쿼리, 오류 계산 쿼리, 오류 건수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아래 그림은 칼럼 도메인 업무규칙 및 오류 진단 결과서의 일부 사례입니다. 총 건수 쿼리는 보통 널을 제외한 데이터 건수를 산정합니다. 데이터 값 확인 쿼리는 데이터 값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쿼리이고 특정한 규칙과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럼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 즉 데이터 값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널값, 퍼센트, 스페이스 퍼센트 등을 사용해서 데이터 값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데이터 값들을 그룹 바이에서 넓은 빈도를 갖는 순서대로 배열해서 데이터 값을 이해합니다. 오류 건수 쿼리 중 성능을 감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 힌트문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분 범위 처리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류 건수 쿼리는 검증 유형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오류 진단 쿼리를 활용하여 진단합니다. 최근에는 정규식을 사용하여 진단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 많은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오류 건수와 총 건수를 기재하면 칼럼 도메인 업무 규칙에 대한 개별 및 전체 오류율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3, 테이블 간 데이터 업무 규칙, 키값 참조 무결성을 부여하고 오류 진단하기 실습 가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결과물로서 데이터 업무 규칙 정의서, 데이터 업무 규칙 및 오류 진단 결과서가 작성됩니다. 카페의 쇼핑 데이터 업무 규칙 정의서를 활용합니다. 작업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업무 규칙 정의서를 보시면 기존의 테이블명, 칼럼명을 기준으로 참조 테이블, 참조 컬럼이 있습니다. 현실 업무 규칙을 참조해서 참조 테이블, 참조 컬럼을 정의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총 건수 쿼리, 총 건수, 오류 건수 쿼리, 오류 건수 칼럼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총 건수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 안에서 수행시켜 산출된 총 건수를 엑셀 시트의 총 건수 항목에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 건수 쿼리를 작성하고 수행시켜 산정된 오류 건수를 엑셀 시트의 오류 건수 항목에 기재합니다. 업무 규칙표 총 건수와 오류 건수를 더하면 데이터 업무 규칙에 대한 개별 및 전체 오류율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습 4는 테이블 내 칼럼 간 또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칼럼 간 업무 규칙을 부여하고 오류를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결과물로서 테이블 칼럼 간 업무 규칙 정의서, 칼럼 간 업무 규칙 및 오류 진단 결과서가 작성됩니다. 카페의 쇼핑 테이블 칼럼 간 업무 규칙 정의서를 활용합니다. 작업 가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테이블 칼럼 간 업무 규칙 정의서에서 보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테이블, 칼럼에 대하여 현실 업무 규칙을 작성하고 검증 유형, 검증 룰명을 작성합니다. 현실 업무 규칙에 해당하는 참조 테이블, 참조 칼럼을 찾아 해당 칼럼을 채워 넣습니다. 참조 칼럼은 2개 이상의 칼럼이 나올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준 칼럼이 2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요. 총 건수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 안에서 쿼리를 실행한 후에 산정된 총 건수를 엑셀 시트에 해당 항목에 채워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류 건수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 안에서 쿼리를 실행하여 산정된 오류 건수를 엑셀 시트에 해당 항목에 채워 넣습니다. 업무 규칙별 총 건수와 오류 건수를 더하면 칼럼 간 업무 규칙에 대한 개별 및 전체 오류율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칼럼 도메인 업무 규칙, 데이터 업무 규칙, 칼럼 간 업무 규칙에서 산출된 총 건수와 오류 건수를 구하면 전체 오류율이 산정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한 결과에 대하여 작성될 결과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페에 일부에 대한 결과물들의 모범 답안을 수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습 1, 2, 3, 4 단계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 수행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실습 1, 2, 3, 4 단계를 수행해 보시되 최종적으로 작성된 결과물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작성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나 추가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에 실습한 결과를 제공해 주시면 평가하여 개선할 사항들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데이터 품질 값 진단 준 전문가 되기 자기학습 가이드 설명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필요한 자료들은 카페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가입하셔서 많이 이용하시고요.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지만 제 강의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